여러분 그런 거 식당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설렁탕 집에 갔더니 큰 소리로 야, 깍두기 하나 가져라.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주문을 받고 돌아가는 아주머니 등 뒤에다 대고 들으라는 듯이 조선족인가 봐. 이거 들으신 적 있어요? 없어요? 조선족이 무슨 죄 지었습니까? 그 사람한테 얼마나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가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행복이란 뭐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다 태어난 거예요. 나는 누집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누집의 아들인 거고 누집의 딸인 거지. 왜 사니? 이런 질문은 없어요. 기왕에 태어난 거 어떻게 살 건가?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왕에 태어났으니까 딱 하나다. 행복이다.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다. 다른 모든 거는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돈도, 권력도, 명예도 행복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행복이란 뭐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이건 제가 만든 거니까, 저는 아주 간단해요. 내가 바라는 걸 성취했을 때 얻는 기쁨이 행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예. 야, 나 이번에 대학 입시에 합격하고 싶다. 합격하면 기쁘죠. 나 취직하고 싶다. 기쁘죠. 나 승진하고 싶다. 기쁘죠. 이렇게 자기가 바라는 걸 한번 다 모아봤더니 10개가 있었다. 그 중에 성취한 게 7개고 못한 게 3개다. 그러면 행복지수 얼마예요? 70이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통계청 가도 이 행복지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없냐? 내가 바라는 것과 가진 것이라고 했지만 내가 바라는 것 가운데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한 거지, 남이 저 사람은 행복할 거야, 남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속내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남이 저렇게 살려면 왜 살아? 그러는데 사실은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행복지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다? 나다. 나. 내가 바라는 거 10개였는데 내가 가진 게, 내가 성취한 게 10개라면 7개라면 행복지수 70이겠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성취하지 못한 거 3개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죠. 그래가지고 1년 만에 3개를 다 성취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행복하겠죠. 안 그래. 안 그래. 몰라.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게 1년 동안에 늘었을 것 같다, 안 늘었을 것 같다? 보통 사람은 늘어나요. 보통. 근데 어떤 사람이 절제를 잘 해가지고 10개에서 12개 정도로 늘었다, 또는 안 늘었다. 그러면 더 행복해졌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니고, 예를 들면 분자가 10이 됐는데 10분의 7이었어요. 그런데 20개로 늘었어요. 그러면 50으로 줄은 거 아니에요, 행복지수가. 자, 여기 진리가 있어요. 행복지수를 늘리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내가 바라는 걸 절제하고 살아야 되겠다. 결혼식 날 나는 주례사에서 꼭 부탁을 합니다. 연애할 때 10개를 해줬다면 오늘부터 내가 성혼선언문을 낭독한 순간부터 기대 수준을 반으로 줄이세요. 연애할 때처럼 잘해주는 남편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자식에게, 동료에게, 친구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했다가는 그만큼 더 불행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성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적게 바라는 것도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중요한 건요, 남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인생을 살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남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살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정주영 회장님께서 맨날 해진 구두와 해진 양복을 입고 사셨다는데, 아니 이렇게 무시했겠어요? 아, 저 양반은 근검 전략이 몸에 배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는 게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해가지고 옛사람이 만든 게 만사가 유심조다. 모든 거는 오로지 내 마음이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해지려면 제가 만든 행복지수에 의하면 그거는 상대방에게, 동료에게,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바라는 거를 오늘부터 조금 조절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행복에 이르는 두 번째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이르려면 비교하면 안 된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틀렸다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싫어하겠지만 맞는 말은 아닙니다. 혹시 큰애가 몇 살이에요? 태어날 때 몇 킬로? 3.3? 이제까지 내가 어느 엄마에게 물어봐도 자기 아이가 태어날 때 몸무게를 기억하지 못하는 엄마를 만난 적이 없어요. 왜 몸무게를 보겠어요? 다른 애보다 튼실하게 태어났는지 약하게 태어났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몸무게를 보는 거지 뭐하러 몸무게를 보겠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비교하는 동물이다, 비교 안 하는 동물이다. 이제 동의하시죠? 예, 그렇잖아요. 비교하는 동물인 거예요. 그런데 뭐를 가르치느냐?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라고 하고 오늘 해 안 떴지? 이렇게 거짓말하라고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교하라. 그 대신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목 디스크를 조심하라. 비교하라 그러면 여고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시집 잘 가서 잘 사는 사람이 떠오른다. 여고 다닐 때 나보다 공부 잘했는데 못 사는 사람 얼굴이 떠오른다. 1번, 2번. 누가 먼저 떠올라요? 1번이 먼저 떠오르지. 걔 나보다 예전에 못했는데 시집 잘 가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걸 보면 정말 가슴이 이어진다, 내가. 아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왜 위만 쳐다보고 비교하냐. 전후 좌우를 둘러보면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많다, 못한 사람이 많다. 다 있는 거예요. 다. 행복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짐으로써 내가 위안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이란 남에게 도움이 됐을 때 느끼는 행복이 가장 고차원적인 행복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가져가는 거, 그리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거,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나눔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적인 나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 한마디로도 상대방을 굉장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식당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식당에서 설렁탕 집에 갔더니 큰 소리로 야, 깍두기 하나 가져라,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주문을 받고 돌아가는 아주머니 등 뒤에다 대고 들으라는 듯이 조선족인가 봐, 이거 들으신 적 있어요, 없어요? 조선족이 무슨 죄 지었습니까? 그 사람한테 얼마나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게 나눔이고 배려예요. 배려는
짝배자에 염려할 여자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듣는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게 참 행복이에요. 물질적으로 많이 주는 거가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이가 들었으면 품격 있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배려하는 삶. 이게 저는 진정한 의미의 슬기로운 노년 독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세네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중요한 건 길이가 아니라 내용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27년을 살다간 윤동주 시인은 돌아가신 지 80년이 된 지금도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길이로 내용으로 우리도 이미 주어진 장수라고 하는 여건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삶으로써 슬기로운 노후 독립을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쉬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부처님이 인생을 고해라고 힘든 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고되고 힘들고 그렇지만 내 앞에 놓인 역경을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 삼아서 내가 의미 있는 그런 노년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리고 하루하루 배움으로써 성장하면서 품격 있게 나이 들어가는 것, 그게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노쇠는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연령층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아직 30인데 무슨 노후 독립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나는 이미 환갑이 넘었는데 이미 늦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30에 시작해서 60까지 일한다면 30년을 벌어서 지금 30이면 100살까지 살아야 될 건데 70년을 살아야 되니까 오늘 시작해도 결코 빠르지 않고 그리고 60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된다면 내가 장례식에 사진을 아예 안 찍었으면 오늘이 내가 찍을 수 있는 가장 젊은 사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언제도 빠르지 않고 언제도 늦지 않다 지금부터 그렇게 살자. 인생이 비록 힘들더라도 그래도 인생은 살만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기왕에 100세까지 살게 된 장수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슬기로운 노후 독립을 할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경제학도로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